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연방정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리스 등 산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새벽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올 한 해 한인 사회를 흔들었던 주요 이슈들을 돌아봤습니다. 가짜 불법 주차 티켓을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 매월 책 한 권씩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미산 규정을 맞추지 못해 미국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즉 대여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전기차 세금 공제와 관련해 추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전기차의 조건을 명시해 놓았는데 재판매가 아니라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 즉 대여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제한했습니다. 리스 회사가 대여를 위해 구매하는 전기차도 세금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그동안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구해온 내용입니다. IRA는 전기차의 최종 조립을 반드시 북미에서 해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배터리에 사용하는 핵심 광물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세금 혜택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제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전기차는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나 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던 전기차는 모두 한국산이라서 세금 공제 혜택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적어도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전기차는 미국산 전기차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재무부는 다만 차량 수명의 80에서 90%까지 사실상 판매나 마찬가지인 장기 리스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시켰습니다. 북미산 조건은 법을 바꿔야 하는 거라 우리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장은 추가 지침에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상업용 전기차만이라도 혜택을 보게 돼 피해 규모는 분명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오늘 새벽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25분쯤 윌셔 블루버드와 웨스턴 애비뉴 교차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And collided with a pedestrian, a male Hispanic, and the suspects at the scene. And the victim was pronounced dead at scene. And right now, looks like the investigation is still ongoing. 피해자의 신원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30대에서 40대 사이로 추정되는 히스패닉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PD는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용의자와 사고 정황 등을 조사 중이라면서 당시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팬데믹이 3년 차로 접어든 올해는 아시안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치안도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올 한 해 한인 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두영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팬데믹 이후 미 전역에서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급증했습니다. 2년 동안 증오범죄가 11,500여 건이 넘었고 이 가운데 한인들의 피해 신고는 1,800여 건으로 중국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Asian American population is been 177% and this data is just all from August. 지난 2월 뉴욕 맨해튼에서 새벽에 귀가하고 있던 30대 한인 여성이 집까지 따라온 노숙자에 의해 이유 없이 피살됐고 지난 1월 뉴욕 지하철역에선 흑인 남성이 아시안 여성을 달려오는 전동차 앞으로 밀쳐 숨지게 해 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올해는 미 전역에서 치안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한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LA 다운타운에서 가발 가게를 운영하던 50대 한인 업주가 자신의 가게에서 가발을 훔친 17세 남녀 강도 2명을 막아 세우려다 이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고
지난 11월에는 한국항공사 소속 승무원이 LA 다운타운 타겟 매장에서 노숙자의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10월 퍼듀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 사지민 씨가 기숙사 방 안에서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사 씨는 자신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현재 사 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치안 악화와 증오범죄 사건도 급증했지만 기쁜 순간도 많았습니다. 특히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이 눈에 띈 한 해였습니다. 지난 11월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26년 만에 한인 3선 연방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3선에 성공했고 영김과 미셸 박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한인 연방 하원의원들이 각각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한인 대면 행사도 일제히 재개됐습니다. 지난 9월 3년 만에 LA 한인 축제가 열리면서 4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려 축제를 즐겼습니다. 또 한인사회 곳곳에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경기 단체 응원전도 이어졌습니다. 한인들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 단체 응원전으로 팬데믹 동안 기나긴 격리 기간으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화합의 장을 만들어냈습니다. MBC 뉴스 이도현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올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한인들의 수가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2월 4일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한인들의 수는 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50대, 70대는 각각 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성별로는 전체 27명 가운데 24명이 남성으로 나타나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여행객이 몰리는 연말 수천 편의 항공기를 취소해 연방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또다시 항공 수천 편을 추가로 취소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어제 추가로 2,500편 이상의 항공기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폭풍이 몰아친 지난 22일 이후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결항 건수는 총 16,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스웨스트 항공 예약 승객들의 불만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don't care about my luggage. I don't care if my luggage was in Chicago right now. I just want to go home. I've always had good luck flying Southwest, but I'll never fly Southwest again. Never, ever. 한편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이번 결항 사태에 대해 낙후된 전산 시스템과 조종사들의 근무 일정 배치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일부터 운항을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에 가짜 주차 티켓을 발부해 돈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산타크루즈 경찰국에 따르면 왓슨빌에 거주하는 19세 데미안 벨라는 산타크루즈 해변 근처에서 직접 제작한 허위 주차 위반 티켓을 만들어 발급한 후 불법 주차된 차량에 붙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데미안은 위조된 고지서에 특정 웹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한 뒤 운전자들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벌금을 보내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용의자는 불법 컴퓨터 시스템 사용과 사기 미수로 수감된 상태이며 범행은 인정하지만 돈은 가로채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5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해 매달 책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5세 이하 어린이에게 매달 한 권씩 책을 무료로 제공하는 파트 내 상상도서관 프로그램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취학 아동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을 키워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주 58개 카운티의 240만 명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파트 내 상상도서관은 지난 1995년 테네시주에서 시작된 후 14개 주로 확장돼 현재까지 1억 8,600만여 권의 책이 기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LA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18세 배우 타일러 샌더스의 사인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타일러의 주요 사망 원인은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타일러는 과거에도 헤로인이나 코카인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시국 측은 샌더스가 숨지기 전날 밤 친구에게 보낸 문자에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됐고 자택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하얀색 가루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6월 19세의 틱톡 스타 쿠퍼 노일에 역시 마약을 투여한 후 숨지는 등 최근 10대들의 약물 오남용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초파리떼가 출몰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시 정부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샘슨 카운티의 클린터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최근 집 주변에 초파리가 기승을 부려 물컵이나 아이들의 젖병에서 파리가 발견되고 심지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다반사라면서 시 당국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주민은 초파리떼가 과일을 취급하는 인근 식료품 업체에서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카운티 당국에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당국은 해당 과일 농장이 카운티 경계 지역에 위치해 관할 구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규정에 맞춰 해충 방제 조치를 끝낸 상태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주민은 해당 과일 업체에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등의 주요 시설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우방국인 벨라루스의 참전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 한 발이 벨라루스에 떨어져 긴장이 커졌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하늘 곳곳에 미사일이 날아간 흔적이 남아있고 미사일 공격을 받은 집은 뼈대만 남긴 채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 등 주요 도시에 100여 발의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Тут у меня нет слов для выражения, как это назвать. Это, как говорится, как война есть война, всякое бывает. Но это не война, это преступление перед человечеством, такое вещь. 러시아의 침공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공습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사일 공격을 피해 시민들은 지하철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을 향해서만 6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가운데 54발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수도 키이우에서는 14살 소녀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서부 도시 르비우는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지난달 헤르손에서 퇴각한 러시아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Терор українського народу – це геноцид українського народу. Нам б'ють по інфраструктурі, нам б'ють по звичайним домівкам.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습 속에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 한 발이 러시아의 우방으로 참전 압박을 받는 벨라루스에 떨어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S-300 지대공 미사일로 확인됐다며 방공 시스템으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축구 황제 펠레가 암투병 끝에 82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브라질을 3번이나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는데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가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펠레가 현지 시간 29일 향년 82살의 나이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펠레는 지난해 9월 오른쪽 결장에 암 종양이 발견돼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말부터는 병세가 악화되면서 재입원했고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증상까지 겹친 상태였습니다. 펠레의 딸 켈리 나시멘투는 SNS를 통해 감사드리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편히 잠드세요라는 말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어 펠레의 SNS에도 환하게 웃는 사진과 함께 사랑하고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라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펠레는 1958년과 1962년, 1970년 3번의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우승으로 이끌어 축구 황제로 불렸습니다.
역대 월드컵 우승을 3차례 차지한 선수는 펠레가 유일합니다. A매치 92경기에서 통산 77골을 넣으며 브라질 축구대표팀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하는 등 브라질의 영웅이자 최고의 골잡이로 불렸던 펠레. 펠레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면서 병원 등을 중심으로 온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평화를 위해선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은 안보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막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전쟁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산 무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북한 무인기 감시와 요격체계 개발 현황을 보고받은 뒤 도발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걸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응징과 보복, 그리고 전쟁 준비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북한의 소형 무인기는 우리가 대응하기 곤란하고 애매한 방식으로 사회를 교란시키려 한다며 이에 대응한 군의 전력 증강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련 예산이 깎여 안타깝다며 또다시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무인기 도발 직후에 개최되지 않아 야당의 비판을 받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도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연일 높아지자 야당의 비판도 거세졌습니다. 안보의 핵심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막는 거다. 얼핏 보면 강해 보일지 몰라도 북의 도발 의도에 제대로 놀아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덜컥 겁이 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은 안보 참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전쟁을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 무인기 예산과 관련해서도 삭감이 아니라 오래 쓰지 않은 예산을 여야와 군이 협의해 내년으로 넘긴 걸로 이미 확인됐는데도 또다시 거짓 정보로 야당 탓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한국도 마약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경남 통영과 고성에서 마약을 공급하거나 투약한 조선소 노동자와 외국인 선원, 유흥업소 업주 등 15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유흥업소에 모여 이른바 마약 파티를 벌였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대구의 한 유흥업소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젊은 남녀가 어울려 춤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여성 종업원이 들고 있는 접시엔 분홍색 알약이 놓여 있습니다. 마약류로 분류되는 엑스터시입니다. 여성 종업원은 또 다른 손에 길고 하얀 빨대를 들고 있는데 마취제로 쓰이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흡입하는 데 쓰였습니다. 마약을 공급하고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일당은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선원 등 베트남 출신 외국인 4명입니다. 특히 경남 고성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30대 여성은 1년 넘게 외국인 선원과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케타민 같은 경우는 알약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복용하는 약처럼 들고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공급하는 경우도 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남에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1,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0g을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 11명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인으로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선원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선원들 일부가 노동의 힘듦을 핑계로 해서 필로폰 등을 투약하고 있다는 그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통영해경은 이번에 붙잡힌 이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마약류 밀반 입책과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2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중국에서 밀라노 말펜사 공항으로 입국한 212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는데요. 상하이발 항공편 승객 120명 가운데 62명이 양성으로 나왔고요. 베이징발 항공편 승객 92명 중에 35명이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명 가운데 1명꼴로 확진인데 대부분 무증상이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자 이탈리아 당국은 다음 달 말까지 중국에서 오는 모든 승객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인도, 대만 정부도 중국에서 온 입국자에게 코로나 검사를 하기로 했고요. 영국도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데이터 분석 업체는 중국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9,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지난 21일 남중국해 상공에서 작전 중인 미국 정찰기에 불과 6m까지 가까이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찰기는 충돌을 피하려고 갑자기 속도나 방향을 바꿔야 하는 회피 기동을 해야 했는데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중국 전투기의 위협을 받았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중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안보 채널 대화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지난 8월 대만 방문 이후 중단됐다가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부 복원된 상태입니다. 어제 오전 9시부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서비스장애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컴퓨터로 로그인할 때 에러 메시지가 뜨거나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 음성 채팅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40분 만에 신고는 10,000여 건 접수됐습니다. 트위터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는 잘 되고 있다고 답글을 달았는데요. 머스크가 비용 때문에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면서 보수 유지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크게 부족해진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나라로 알려진 사막의 나라 쿠웨이트에서 며칠 전에 우박이 눈처럼 쏟아졌습니다. 먼지와 모래 폭풍이 아닌 흰눈 같은 우박이 도시를 덮으면서 쿠웨이트 사람들은 자주 볼 수 없는 광경에 신기해하고 우박으로 눈싸움을 하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전 쿠웨이트 기상국장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많은 우박을 본 적이 없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우박으로 뒤덮인 하얀 도시 풍경은 SNS에 빠르게 공유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박이 내린 모습을 바라본 전문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기후변화가 반복될 경우 먼 미래엔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거라고 우려했다는데요. 실제로 쿠웨이트 일부 지역은 2100년까지 평균 기온이 4.5도 정도 높아지고 겨울엔 우박 폭풍이 자주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한 60대 여성이 11세 소년과 서로 유니폼을 가지겠다고 싸우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월드컵 방학을 끝내고 열린 레스터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3대0 완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관중석에서 볼성사 나온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뉴캐슬의 수비수 댄번이 한 소년에게 유니폼을 던져줬는데 이 성인 여성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며 실랑이가 벌어진 건데요. 영상은 여기서 끝이 났지만 이후 SNS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유니폼을 들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 보이고요. 사과를 하기 위해 여성이 소년의 가족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의 한 요가 학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강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걱정된 학생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 미 연방수사국 FBI가 12년간 수배자 명단에 올렸던 살인 용의자였다고 합니다. FBI가 멕시코의 과달라하라에서 살인 용의자로 수배를 받아온 호르헤 루에다 란데로스를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0년 당시 미국의 한 가정집에서 여성 한 명이 살해됐는데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호르헤의 DNA가 발견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감쪽같이 사라졌고 12년간 레온 파라라라는 가명으로 고향인 멕시코에서 요가 학원 강사로 활동해왔는데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자신이 수업하고 있는 사진을 SNS 등에 올리며 대놓고 홍보까지 했다는 겁니다. 뒤늦게 체포 소식이 알려진 것도 갑자기 그가 사라지자 수강생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영화로도 옮겨진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 속 절대악 사우론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인간 왕들에게 자신의 탐욕이 담긴 반지 9개를 나눠주고 노예로 삼는데요. 한 외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옛 소련 국가 모임인 독립국가연합 지도자 8명에게 러시아 해피 뉴 이어 2023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금반지를 나눠주면서 이와 비슷한 모양새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을 하고 반지를 선물한 건데 마지막 9번째 반지는 푸틴 대통령 본인이 간직했다는데요. 선물을 받은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벨라루스 대통령만이 반지를 낀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